안녕하세요. 글로벌토스 원선홍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요, 지금 보고 계시는 포드 브론코입니다. 저는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이제 취재를 갔다가 포드에서 이제 브론코를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하는 그 현장에서 이 브론코의 소식을 좀 들었었는데요. 그때 그 현장에 있던 미국의 그 미디어 분들이 감탄을 하는 모습이 아직도 좀 기억이 납니다. 그만큼 이 포드 브론코는 미국 분들에게는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1966년에 처음으로 이 브론코 차량이 출시가 됐었는데 그 이후 세대를 거듭하다가 90년대 중반에 이제 단종이 됐습니다.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6세대 새로운 브론코를 만나게 됐는데요. 차량의 외관에서의 그 아이코닉한 디자인 이런 것들도 정말 특징이긴 하지만 그 포드의 오프로드 성능을 제대로 녹여낸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 포드 브론코, 드디어 이제 국내 시장에도 좀 출시가 됐습니다. 국내 시장은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고객 인도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. 오늘은 전시된 다양한 차량들 한번 만나면서 이 디자인, 실내 공간 이런 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동그란 헤드램프와 이 전면부 그릴 디자인, 그리고 차량의 측면부에 있어서 그 1세대 브론코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많이 녹아 있습니다. 그러한 요소들 어떤 게 있는지 볼 텐데요. 일단 이 전면부에서 봤을 때 이 동그란 헤드램프라든지 이 수직 형태의 그릴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1세대 브론코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이 측면에서 보면은 이 휠하우스 주변에 살짝 이렇게 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도 1세대 브론코에서 이어져 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. 차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 네모난 형태의 이 글라스라든지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 타이어 헤드램프에서부터 가운데를 쭉 가로지르는 이 라인 같은 경우에도 1세대 브론코에서 적용되었던 이 디자인 요소들을 녹여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한쪽에 전시된 다른 색상의 차량도 보고 계시는데요. 상당히 독특한 컬러죠. 위쪽에 보시면 이 부분도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, 이 부분이요, 단순한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이제 고리를 걸어서 루프에 이제 짐을 실은 짐들을 이제 고정할 수 있는 와이어를 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고, 액션키 같은 것을 고정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좀 18인치 휠에 좀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상당히 좀 오프로드 지향의 좀 타이어가 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따 좀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도어라든지 루프가 모두 다 탈착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모듈화된 부분이 브론코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이 도어를 뗐을 때 같이 이 사이드 미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앞쪽에 A필러 쪽에 가까이 좀 붙어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죠. 국내 시장에는 이 아우터뱅크스라고 부르는 이 트림이 이제 국내 시장에 먼저 들어오고요. 차후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모델들이 조금 시장의 반응이 좋다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자,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각진 모습이 인상적이고요. 그리고 위쪽에 루프렉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차량의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보는 순간 떠오르는 차량이 있죠. 지프 랭글러의 이 뒷모습과도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. 그냥 타이어가 있다든지 수직 형태의 이런 차량 뒷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유사성이 있지만 디자인 요소로서는 당연히 다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하부에 보면은 견인고리라든지 또 번호판이 장착되는 부분까지도 모두 다 마련되어 있는데요. 사실 이 부분이 국내 시장의 번호판 규격과는 사실 지금 맞지 않죠. 그래서 이제 2분기에 이제 국내 시장에 출시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번호판을 장착할 수 있게 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. 전면부에도 사실 번호판을 달기 좀 마땅치 않아 보이긴 해요.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서 좀 수정된 모델들이 나올 거고요. 지금 뒤쪽에 이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열리는 도어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프 랭글러에서 봤던 부분이기도 하죠. 자, 한쪽에 파워트레인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국내 시장에는 2.7L 에코부스트 엔진을 탑재한 모델이 국내 시장에 도입이 됩니다. 314마력의 출력을 발휘하고요. 연비는 8.5의 연비입니다. 사실 연비 수치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이 오프로드 지향의 차량이라는 것을 좀 봤을 때, 그리고 경쟁 모델들보다 좀 더 높은 출력,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좀 고려해 본다면 재원 사양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엔진을 좀 탑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. 사실 해외 시장에는 2.3L의 좀 배기량이 낮은 모델도 있긴 하지만 조금 경쟁 모델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좀 좋은 엔진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
자, 아래쪽에 좀 그릴 디자인 보고 계시는데요. 사실 이 모듈화 부분이 도어나 뭐 뒤쪽에 루프뿐만 아니라 이 앞쪽에 그릴도 이 탈착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, 국내 시장에서는 뭐 아직 뭐 요런 걸 탈착해서 이 그릴 형태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. 앞으로 좀 어떻게 이 모듈화의 강점을 좀 살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 한쪽에 전시된 이제 루프와 도어가 이제 완전히 해체된 차량을 보고 계십니다. 떨어진 루프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방에 넣어서 이 뒤쪽 트렁크에 좀 보관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위쪽에 떼어낸 루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가방에 지금 보관을 다 한 상태이고요. 도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도어 같은 경우에도 뭐 랭글러 같은 경우에도,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에도 도어를 탈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, 이 포드 브론코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의 무게가 상당히 좀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.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는 이 도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볍게, 조금 더 편하게 이제 도어를 이제 해체를 하고 뒤쪽에 트렁크에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자, 그리고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루프인데요. 아, 이 뒤쪽에서 개방감이 정말 좋죠. 바로 이제 B필러 쪽에 바가 지나지 않습니다.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요곳에 그 B필러를 가로지르는 바가 하나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시야를 조금 가리는 부분이 있죠. 하지만 이 포드 브론코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없이 굉장히 좋은 개방감을 보여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운전석 1열과 2열 쪽 위쪽의 지붕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 판으로 되어 있고요. 2열은 하나의 큰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 이제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리할 수 있는 지붕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다 분리해서 오프로드 활동을 좀 더 즐겁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실내 1열 공간도 상당히 좀 개성이 강하죠. 흡사 저는 처음 봤을 때 이 디펜더가 먼저 좀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. 이게 수직 형태로 세워져 있는 이 대시보드,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1세대 모델의 브론코의 모델을 좀 떠올리기도 하는 이 실내 공간이기도 하겠고, 또 이렇게 오프로드 지향의 차량들의 좀 종합적인 특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차량의 측면에도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이 있죠. 손잡이로 쓸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지금 앞쪽에 대시보드에는 10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따로 마련해서 또 오프로드 주행 시에 좀 더 조수석에 있는 분들이 좀 안정감 있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. 한쪽에 보시는 이 10인치짜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화면도 커 보이고 폰트도 굉장히 커서 쓰기는 좋아 보입니다. 거기다가 이 싱크4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차량의 메뉴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한번 눌러서 몇 가지 메뉴를 한번 살펴보면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공조장치, 그리고 기어 노브도 상당히 두툼한 크기로 되어 있고요. 주행 모드는 총 6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오프로드답게 좋은 특징 보여주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글라스를 여는 이 버튼들은 차량의 이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. 네,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고요. 자,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, 자, 앉아보면요, 조수석의 시트가 상당히 좀 뒤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공간에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. 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푹신푹신한 타입이네요. 근데 아무래도 오프로드에서 조금 더 충격을 잘 흡수해 줄 수 있는 상당히 좀 말랑말랑한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, 운전석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. 지금 2열에서 보는 앞쪽에 1열 공간은 이렇게 생겼고요.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8인치 크기입니다. 가운데 좀 디스플레이 창이 있고, 왼쪽에는 아날로그 형태의 속도계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근데 2열에서 앉았을 때, 그리고 루프가 없을 때의 이 개방감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쉽게 탈착을 할 수가 있고, 또 개방감도 뛰어나다는 점이 오프로드에서의 주행을 좀 더 즐겁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렇게 포드 브론코 좀 출시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. 정말 좀 매력적인 이 외관이 정말 특징이기도 하겠고요. 거기다가 이 포드의 뛰어난 오프로드 주행성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곧
이제 시작될 포드의 브롱코의 좀 시즌 행사가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. 국내에서 출시 모델은 지금 소개해드렸던 아우터뱅크스 요 단일 튜닝으로 일단 출시가 되고요. 하지만 또 액세서리 여러 가지 그 정품 액세서리들이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차별화된 이 외관이라든지 기능성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차량의 가격은 6,900만 원이고요. 사실 주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지프 랭글러와 비교했을 때 랭글러 가격이 사실 조금 저렴하긴 합니다. 하지만 이 기본적인 편의 사양 같은 것을 꼼꼼히 한번 비교해 본다면 뭐 가격 차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. 오히려 최신 편의 기능들이 좀 더해진 이 포드 브롱코가 상품성에 있어서는 좀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나 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네, 아이코닉한 스타일과 오프로드 성능을 갖춘 또 하나의 이 SUV 모델이 국내 시장에 출시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반갑기도 하고요. 또 시승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. 저는 또 다음 시승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